최근 ELS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 관련해서 인터뷰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ELS는 도대체 어떤 상품이고, ELS 이제 가입해서 대규모 손실을 보는 분들께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가입자가 투자한 ELS 성적표가 1분기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확정되는데 벌써 50% 이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하시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좋다니까 했지. 10년 이상 들락날락한 은행이니까 믿고 했다. 은행에 예적금 하러 가지 누가 투자하러 갑니까? 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이제 은행의 신뢰, 이런 것들이 ELS 상품을 이제 고령의 가입자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일 텐데, 실제 인터뷰하신 분 중 79세 강모모님은 2021년 1월에 가입해 3년이 지나 만기가 된 ELS 하락률이 마이너스 49%를 확정지었습니다. 손실액이 자그마치 1547만 1844원입니다.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하나만 가입한 게 아니고 1년간 4번에 걸쳐 가입했고, ELS에 넣은 총 투자금이 1억 6천여만 원으로 앞으로 만기가 하나씩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에도 홍콩 H지수가 지금 현재 이제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손실은 아마 지금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그때 당시에 이제 홍콩 H지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75세가 된 전 땡땡님은 3년 전 2개 ELS 상품에 6억 6천만 원을 맡겨 지금 이제 만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신데 정말 고액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인터뷰하신 분 중에는 한글을 혼자 쓰시지 못하는 할머니도 지금 ELS에 돈을 넣고 마음 졸이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현재 은행을 통해 가입한 ELS 계좌 수는 24만여 개라고 합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 계좌 수만 6만여 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수가 판매되긴 했었죠.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 당시 손실 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은행원의 말을 듣고 가입한 분들입니다. ELS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판매됐지만 적은 확률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위험 등급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원금 비보장형 ELS, DLS 상품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ELS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뭐 시중금리보다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뭐 장점이 있는 상품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ELS에서 설정한 조건 밖으로 벗어날 경우에는 그 손실을 이제 100% 투자자가 받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아래에서 그 ELS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텐데, ELS 상품이 뭐 실제로 이제 구조상 이제 그 기초자산이 굉장히 탄탄한 자산들로 해놓기 때문에 뭐 은행원들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로 이제 고객을 설득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는 포인트도 있지만, 위험에 대한 고지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사실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고령의 분들이 은퇴 자산을 거기다 맡겼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ELS 상품의 가입에 열을 올렸을까? 그 배경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은행에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걸로 은행원들을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KPI라는 건데, 배점을 보면 수익성 관련 배점이 불안전 판매 방지 관련 점수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것이 유리합니다.
수익성 관련 점수를 보면은 300점, 310점, 440점, 400점. 불안전 판매 방지 관련 점수는 20점, 45점, 100점, 70점. 전형적인 실보다 득이 큰 판매에서는 ELS 상품이 이제 그랬던 상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KPI 그 지표를 높이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은행원들은 이제 여기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뭐 간접적으로 은행에서도 제도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아마 ELS 상품 판매를 내부적으로도 많이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손실을 보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위험 상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과는 반대되는 이제 K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시가총액 대비 ELS 비중이 4.9%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0.2%, 그리고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보통 0.5%를 넘기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0.5% 이하로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ELS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ELS 상품도 뭐 보시면은 왜 이렇게 이제 보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의 보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같이 살펴보기로 하시죠. 은행 투자 상품 판매 수익의 상당 비중이 ELS 판매 수수료였다는 점도 좀 씁쓸했습니다. 뭐 ELS 관련해 가지고 증권사에서 로비를, 뭐 골프 접대를 받은 이제 또 은행의 한 직원 얘기가 지금 또 회자가 되면서 뭐 가입자들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입자는 대부분 은행의 불안전 판매를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은 어떨까요? 은행에선 가입 당시 설명 의무 이행,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소 2번, 3번 원금 손실에 대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전혀 모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아마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은 안내가 됐지만 원금이 어느 정도까지 손실이 될 수 있었다, 그 범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지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뭐 5%, 10%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면 이분들이 이제 그 낮은 확률의 손실 위험인데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뭐 가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입 당시에 이제 했던 멘트들도 이제 좀 지금 보면 인상적인데,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뭐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중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이 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누구도 국가가 쉽게 망할 거라고, 그 특히나 이제 G2 국가인 중국이 망할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머릿속으로 이제 연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입자들은 이게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상품이다 라는 이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 발생 가능 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이제 조건에 도달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해진 수익금은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지만 손실이 발생할 때는 원금 전에까지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어 예적금을 가입하실 분이 가입할 만한 그런 상품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높죠. 그러니까 낮은 확률이지만 위험이 높은 뭐 그런 상품인데, 기초자산을 보면 뭐 ELS 기초자산 보면 뭐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다고 이제 호소를 하면은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ELS는 기초자산을 보통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S&P 500, 홍콩 H 지수 등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우량한 주식이나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판매돼서 문제됐던 상품도 니케이 지수, 일본 이제 증시죠. 홍콩 H 지수, S&P 500 중
하나라도 50% 이상 떨어지면은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홍콩 그리고 이제 미국 지수가 50% 반토막이 나지 않으면 이 상품은 연 7% 수준의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은 상품 같아 보이죠. 지금 만약에 이제 은행원이 일본 그리고 이제 홍콩 미국 지수가 반토막 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제 수긍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홍콩 H 지수에서 이 믿지 못할 이제 손실 조건이 진짜 발생하고 말았죠. 3대 지수 중 홍콩 H 지수가 50% 이상 떨어지며 손실 조건을 충족해 버렸습니다. 만약 세 가지 지수 모두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연 7% 수준의 수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 이제 단시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뭐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약간 더 실망했던 매물 때문에 최근 더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2021년 2월 대비 2024년 2월 현재 마이너스 57% 하락해 있습니다. 12,228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5,218포인트까지 이제 내려와 있죠. H지수는 홍콩에 상장된 중국의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ELS는 3년 만기로 판매돼서 2021년 1월부터 만기가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왜냐면 2021년에 이제 ELS에 가입하신 분들이 특정 시점에 다 가입하신 게 아니거든요. 2021년 1월부터 이제 계속 그 기간에 따라서 ELS는 이제 뭐 보통 뭐 특정 기간에 이제 모집을 하는 형태로 이제 가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기가 하나씩 돌아올 때마다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마 요거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밤잠 주무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2024년 1분기에 가입한 금액만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3.4조 원, 2분기에 만기가 되는 금액이 5.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상반기에만 만기가 돌아올 금액이 거의 10조 원에 가깝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이 중에 4에서 5조 원 정도의 이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이 이제 예상되는데 뭐 상반기로 끝이 아닙니다. 3분기가 되고 3, 4분기가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만 기다리는 이제 그 ELS 만기 물량이 4.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1년 내내 홍콩 H지수 관련된 ELS 손실 사태는 계속적으로 이제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홍콩 H지수가 남은 기간 동안에 반등하지 못하면은 뭐 현재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에 하나 지금보다 만약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손실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투자를 조금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수가 지금 이제 바닥이 아닌가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은 기간 홍콩 H 지수가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23년 6월 말 기준 홍콩 H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총 20조 5천억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평균 50%, 마이너스 50%의 손실이다 그러면 약 10조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뭐 참 어쩌다 이제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지 정말 좀 한숨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16조 원어치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었고 이 중 KB국민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전체 이제 은행 판매액의 절반 정도가 국민은행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은행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봐야 될 게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부분 판매됐다는 점입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사실 판매가 더 주력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왜 증권사보다 은행에서 더 많이 팔았을까? 이거는 은행의 이제 신뢰라는, 은행에 대한 이제 어떤 고객들의 신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증권사에서 판매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면 정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품이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받아들입니다. 근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해도 예적금 정도 수준에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이번 사태에 이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판매된 판매분 중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ELS 잔액이 4.9조 원, 약 5조 원이니까 전체 판매액의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손실 본 이분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과거에 그럼 이런 유사한 상품 판매에서 손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나, 이걸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가장 가까운 예로 2019년 DLS, DLF 대규모 손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정부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2019년 8월 선진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위기에 처한 게 아니고 실제 손실을 봤죠. 당시에 이제 독일 국채가 설마 마이너스까지 가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DLS, DLF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발생했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 DLF, DLS에 투자하신 분들의 원금이 뭐 60%에서 많게는 100% 전액 손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도 은행 권유로 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형태의 DLF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9월 18일 독일 국채금리를 베이스로 하는 DLF에 가입한 170억 상당의 DLF가 60% 손실이 처음으로 이제 확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9월 26일 만기를 앞둔 우리은행 KB 독일 금리 연계 전문 사모 증권 투자 신탁 제7호는 이자만 남고 원금은 100% 손실 확정되었습니다. 만기까지 해지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주는 쿠폰 금리 1.4%가 있었기 때문에 1.4%의 이자는 받을 수 있었지만 원금 이제 98%는 다 날렸죠. 당시 금융위원장은 2019년 10월 10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에 있어서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피해자들이 이제 반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1월 14일 결국 이 사태로 인해 은행의 고위험 투자 상품의 판매가 금지되었고,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근데 결국 ELS 사태가 이어지면서 당시에 이제 이런 대책은 공연불이 됐죠. 12월 16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명백하게 불안전 판매 인건에 대해 최대 80% 보상이라는 강력한 조정 결정을 내립니다. 뭐 강력하다라고 하지만은 아주 극히 일부의 이제 가입자들에 한해서입니다. 치매 환자, 가입자 중에 고령이고 치매 환자라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몇이나 되시겠어요? 이는 그전까지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영업사원과 구매자에게 물은 것과는 다르게 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이득 추구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엄하게 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ELS 상품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더라도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은 부실 판매가 확실한 아주 일부에 한정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은 다퉈볼 여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 책임으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이번 DLS 투자 손실 역시 기존 DLF 사태와 아마 비슷한 방향으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보지 않는 적금처럼 투자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 가입한 게 아니라 은행을 믿었기 때문에 가입했다는 가입자의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홍콩 H지수가 다시 올라 손실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이제 기대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의 가장 큰 응원가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